우리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했나? 78쪽 했어? 그러면 숙제 87쪽까지 다 풀었어? 그래. 그러면 오늘 잘하면 전기도 들어갈 수 있겠다. 92쪽으로 가자. 92쪽. 92쪽 역학적 에너지. 여기가 내용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 기억나, 승민아? 예.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EK, 위치 에너지 EP, 그리고 탄성 에너지는 EP로 쓰거든. 용수철 탄성 에너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분의 1 FV 제곱, 얘는 MJH, 얘는 2분의 1 KX 제곱. 성빈아 이것까지 기억나? 예. 저번에 배웠던 거거든. 거의 기억 안 나지? 예. 요거는 기억나냐? 예. 요거는 기억나? 예. 위치 에너지. 실제로? 예. 이거는 기억 안 나지? 예.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지? 역학적 에너지 했지? 이것만 복습하자. 자, 용수철을 힘을 줘서 당기면 늘어나지? 그지? 이렇게 되니까 힘을 F X, 그래서 힘은 KX지. F는 KX고, 그지? 그러면 에너지면 힘이 뉴턴, 늘어난 길이가 미터니까 이 친구 이제 탄성 에너지면 그게 얘랑 어째 곱해서 나눠야 돼. 곱해요. 그렇지, 곱하기 곱하기 넓이지. 그래서 2분의 1 fx 맞지? 그리고 f가 kx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때 x는 뭐였어? x는 늘어난 길이, k는 뭐냐면 탄성계수. 여기 한번 봐보자. 만약에 벽에 용수철이 있는데 물체로 당길 거야. 힘으로 당길 거야.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얘를 당길 거야. 뭐 10N으로 당겼을 거야. 그렇지. 10N으로 당겼더니 20cm 늘어났대. 탄성계수는 단위가 미터야 되거든. 그래서 10N 당겼더니 0.2m 늘어난 거야. 그렇지? 탄성계수는 1m가 기준이어서 1m 당겼으면은 1m 늘어나려면 몇 뉴턴 필요해? 50뉴턴 필요하겠지. 그래서 탄성계수 K는 먼저 F 50뉴턴은 탄성계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 1m인데 K는 그럼 어떻게 돼? 1m분의 50뉴턴. 그래서 50뉴턴 거리 이렇게 된다. 됐지? 그래서 용수철 탄성 위치 에너지까지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K 50N/m 곱하기 늘어난 길이 0.2m 전체의 제곱 2분의 1 KX 제곱.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 5니까 2줄인가? 맞냐? 2줄 안 나오나? 1줄 나오나?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줄 나오나?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해? 알았죠? 이렇게 해서 자, 그게 역학적 에너지랑 관련돼 있고 책에 봐보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원래는 대부분 보존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존되는 경우 어쩔 때만 보존돼. 마찰이 없을 때만. 마찰이 없을 때만 보존되고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것처럼 보존이 안 되더라. 그 대신
합니다. 그 대신 총 에너지는 보존됐다. 총 에너지는 보존됐다. 뭐 총 에너지는 역학 에너지, 그다음에 역 에너지, 그다음에 마찰 에너지 이런 거 등등이 있어. 뭐 전기 에너지 뭐 등등이 있어. 자, 93쪽 가보자. 1과 열의 관계. 자, 줄 실험 원리 보자. 줄의 실험 원리. 과학자 줄 말하는 거야. 줄의 단위 뭔지 알지? 에너지 단위 줄이잖아, 그지? 똑같은 거거든. 추가 낙하하면서 추가 낙하하면은 열량계의 날개가 돌아가. 알았지? 그러면 열량계가 물하고 마찰하지. 그러면 불의 온도가 높아지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추가 왔다 갔다는 추음일이 뭐로 전환되고 있어? 물은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일이 온도 상승을 열량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일이 열로 전환한다. 알았죠? 일이 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당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열당량이 여러분 책에 보면은 1칼로리가 4.2죠. 이게 열 당량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100칼로리는 몇 줄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줄. 그래서 여러분 식대로 가면 줄은 420줄은 100칼로리에다가 곱하기 1칼로리는 몇 줄? 4.2줄. 이거라면 약분돼서 420줄 나오지.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열당량이라고 불러. 열당량. 이거 없어. 열당량제라고 불러요. 별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외우면 돼요. 밑줄만 그어줘. 밑줄만 그어주고 1칼로리가 4.2줄이다. 그래서 열당량 이용하면 열량과 칼로리 관계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망치로 못을 때리면 충돌 과정에서 망치와 못의 내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열량이 바뀌고 총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 93쪽 에너지 보전.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온도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 온도가 올라갔다. 알았지?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별게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 하나 보면 성빈이랑 물어볼 거 있어? 혹시 절대 온도 혹시 성빈 알아? 절대 온도? 네, 절도 온도요? 절대 온도. 아니요, 몰라요. 절대 온도. 우리가 입자의 움직임을 입자의 운동 상태를 수치와 한 값이야. 수치와 한 값으로 K빈하고 K빈을 쓰거든. 100K빈하고 있어. A, B라고 하면 A 대 B의 운동 B A, B가 얼마큼 운동하냐 하면은 10대 100이야. 맞지? 깔끔하지? 이거를 절대온도라고 불러. 근데 절대온도가 우리 실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냐? 영도시가 273 켈빈이라고 하거든. 켈빈. 아까 그 상수랑 다른 거야. 켈빈은 과학자 이름 딴 거거든. 열도시가 274 켈빈. 이도시는 275 켈빈. 맞죠? 외워주시고. 그러면 자, 켈빈이 절대 온도가 에너지 비라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0이면 절대 온도는 그러면 몇 켈빈? 0 켈빈. 그렇지? 오케이. 그럼 0 켈빈은 몇 도여야 돼? 마이너스 270 3도시야. 외우나요? 적어놔서. 적어놓고 외우나요?
이거는 진도를 너무 어. 자, 96쪽에 열 전달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그럼 자, 그래서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제가 에너지 열이 더 열량이 A, B 중에서 A가 더 크고 온도가 A, B 중에서 B가 더 크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에너지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열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겨울에 자, 바닷가를 가요. 알았죠? 바닷가가 4도씨야. 사람의 체온은 36도씨고. 자, 그러면 바다랑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열량이 커? 열량이 누가 더 커? 바다가 더 커. 왜냐면 바다가 저렇게 바꾸면은 279켈빈이고 사람은 얼마야? 309켈빈이고. 알았지? 근데 바다가 엄청 넓잖아. 그러니까 열량은 지금 바다가 더 큰데 온도는 누가 더 커? 바다보다 사람이 더 높지? 자, 에너지를 어떻게 이동해? 사람에서 바다로 가, 바다에서 사람으로 들어가. 그러면 바다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따뜻해야 되거든. 좀 추운 바다 갔을 때 열량은 어떻게 해? 사람에서 어디로 나가? 바다로 나가지. 그래서 열의 이동은 열량, 총 열량도 아니고 총 열 에너지도 아니고 온도가 결정해. 온도가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간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열이 이동하는데 열을 이동하는 게 전도 대류 복사인데 전도과부장 이웃함 분장, 이웃함 분자면 고체에서 나타날까 액체에서 나타날까? 고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는 고체에서 나타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웃함 분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고체 동그라미 쳐줘. 대류는 액체랑 기체에서 나타나죠. 액체, 기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직접 동그라미, 직접 순환해요. 직접. 고온은 고밀도가 될까, 저밀도가 될까? 여러분,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그리면 여기가 고온 되잖아. 위에가 상대적으로 저온이잖아. 고온은 저밀도가 되는 거야. 저밀도. 그리고 저온은 고밀도가 돼요.
자, 양팔종으로다가 밀도가 큰 애를 둬보자. 밀도가 큰 애, 밀도가 작은 애. 그러면 어디가 가라앉아? 밀도. 밀도가 같은 부피당 질량이잖아, 그지? 밀도가 큰 애랑 밀도가 작은 애랑 두면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 어떻게 돼? 떠오르지? 이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손미랑? 밀도가 큰 게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게 떠오르는 거. 뭐에 의한 현상이야? 그게 무게면 뭐야? 중력에 의한 현상이야, 알았지? 잘했어, 중력에 의한 현상. 그러면 무중력에서는 밀도에 의한 순환이 없어. 무중력에서는 밀도에 중요한 현상이 없습니다. 잘 적어주세요. 이제 상태 변화 모르진 않지. 성비가 상태 변화, 승화, 뭐 응고, 상태 변화 몰라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구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계류는 이제 설명했고 복사는 알지? 선비랑 혹시 복사는 복사 설명해줄게. 자, 복사는 이제 전도는 설명됐지. 네, 계류도 설명됐고 이제 복사는 빛 에너지 같은 게 빛과 같은 활동이 물질의 방해를 피해 전달되는 현상. 알았죠? 자, 피해서 전달되는데 이걸 복사라 불러요. 자, 그래서 책 보니까 매질 도움 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고, 그러면 고체가 복사를 도와줘, 방해요. 그렇지. 고체 밀도가 커질수록 밀도가 커질수록 복사를 방해합니다. 복사를 방해함. 아이고, 이거 먼지가 있나? 지금 먼지가 있나? 살짝 먹었는데. 됐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 상태 변화 보자. 기체, 액체, 고체.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뭐라 부르냐? 유해, 그지? 유해. 고체에서 기체 가면 액체에서 기체 가면 기체 와야 돼서 기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가면 승화 책 나와 있어. 외워야 돼. 이건 액체와 액과. 액체에서 고체 가면 응고.
C형 물 잠열과 기상 현상 대기업이 순환하면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잠열의 상태로 흡수 또는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뭐냐? 그 수증기 보자. 물에서 수증기가 되려면 누가 더 에너지가 더 많아? 물하고 수증기 중에. 얘가 고에너지지. 이해했어, 섭니다? 네, 뭐가 들어요? 물하고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더 많아? 수증기. 물을 끓여야 수증기니까 수증기가 고에너지고 물은 그럼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저에너지가 고에너지 가려면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흡열해야겠지, 그렇지? 됐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에어컨 이용하려면 저하고도 에어컨은 요거 활용해야겠다. 에어컨은 에너지를 이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러면 나 여기 서 있으면 시원해 하지. 자, 수증기를 그러면 이제 물로 바뀌어봐. 수증기를 물로 바꾸면 그러면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얘는 발열을 해야겠다, 그지? 그러면 나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따뜻해, 알았지? 알았죠?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걸 압축 공기라고 불러요. 압축 공기, 압축 기체. 그래서 수증기를 압축 기체 만들어 버리면 방법이 뭐냐? 자, 수증기 나가는 통로가 있잖아. 그거를 주사기 같은 걸로 좁게 만들어 놓고 주사기 같은 걸로 쫙 눌러버리면은 수증기가 그 주사기 입구에서 만나지. 그럼 압축 공기가 되면서 압축 기체가 돼요. 알았죠? 자, 숙제로 95, 96, 97, 98% 오세요. 자, 풀어보고 좀만 쉬었다 할까? 성민아 좀만 쉬었다 하자. 네, 어디까지라고요? 98이요? 98까지. 95부터 98까지. 나머지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혹시 쉬는 시간에 해도 되고. 조금만 쉬어. 가보자.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 가역 반응. 외부하고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비가역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을 말한다. 자, 책을 봐보자. 자, 책을 봐보자. 짠. 기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현상은 비가역 반응이다. 자, 예를 한번 봐볼게. 가역 반응의 현상 봐보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었을 때 진자 운동이, 알았지?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마찰이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으니 거의 힘들다. 그래서 기체 확산 보니까 일갑이랑 진공이 있는데 진공은 공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확산이 일어났어. 근데 B를 다시 A로 만들 수는 없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비가역 현상이다. 열의 이동 가보자.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찬물과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계속 가보자. 그림은 외부와 단열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 진자가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진자와 충돌한 공기의 분자는 속력이 커지고, 자, 에너지를 얻게 되고 반대로 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어서 자, 그래서 이제 진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비가역 반응이 일어난다.
연력하기 법칙 맨 아래 보자. 밑줄 거나 연력하기 법칙.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력학 이물법칙, 에너지 포진론 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다. 자 이게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확산이 일어난 친구를 다시 확산이 일어나기 전으로 만들려면 여기를 끊어서 얘를 이렇게 돌리려면 추가 에너지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알았죠? 그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103쪽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 말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열이면 입체야. 약간 입자는 아니잖아. 입자는 아닌데 이 열이라고 하는 어떤 파동의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입자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 말이야. 우리가 빛을 맞으면 빛이 파동이 일어나잖아. 빛을 맞으면 그 맞고 움직일 수 없잖아. 혹시 빛을 때려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맞지? 빛을 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열을 가지고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알았지?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자, 가보자. 책 한번 가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더라.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기체는 움직일 수 있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어. 알았지? 알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사기 형태로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열을 공급하면 얘가 움직이지? 이해됐어요? 알았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일로 바뀐 거죠. 그렇지. 열이라고 하는 파동에 가까운 에너지 형태가 움직인다고 하는 물리적 운동으로 바뀐 겁니다. 파동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열은 손으로 못 잡잖아. 근데 얘는 잡을 수 있죠. 알았죠? 그런 걸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기관의 발견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다. 즉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다. 주로 어떻게 쓰냐 주로 여기 고온 고압의 액체를 여기다 주입해. 알았지? 고온 고압의 액체를 주입하면은 그러면은 고온 고압이니까 고온이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얘가 기체화돼.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1500도씨 물 만들 수 있어. 알았지? 1500도씨 물을 준비해봐. 그래서 피스톤 기관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얘가 피스톤 기관이 대기압에 노출돼 있거든. 그래서 대기압에 넣으면 물이 뭐로 바뀌어야 돼? 수증기로 바뀌지. 그럼 수증기로 바뀌면 얘가 펑 하고 위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강력한 힘. 이게 열기관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열기관의 구조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해서 외부에 W2를 하고 저 열원으로 Q2를 방출한다. 봅시다. 이쪽으로 고열이 들어가고 여기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고 고열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번 힘 썼으니까 나가는 건 누구야? 저열원이 나가겠죠. 저열원. 대칭.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그거를 고열원을 Q1,
한일을 W 나가는 걸 Q2 그래서 하나 써보자. Q1은 W 플러스 Q2 알았죠? 어떤 책에서는 고열 QH, W, TN, Q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또는 열량이랑 절대 온도가 비례하니까 그렇지. 이건 절대 온도가 비례하니까 TH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좀 더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봐보자. 효율 2는 그래서 원인 Q1분의 W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W가 요거니까 그러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되지. 얘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예요. 됐죠? 자, 근데 Q1이 낮은 온도로 높은 온도고 Q2가 낮은 온도니까 얘를 1 마이너스 TH분의 TN 이렇게도 써요. 혹은 1 마이너스 QH분의 QN. 알았죠? 요거만 안 나왔죠, 우리가? 요거만 적었죠? 왜냐면 열량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책 효율이 100%인 열기관,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열기관에다가 고열을 집어넣어서 W가 QH면 되고 나가는 열량이 얼마면 돼? 열량이 0이면 돼. 됐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열량이 0이려면 온도가 얼마 나와야 돼? 0켈빈이어야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니까 열량을 넣어서 마이너스 273도씨에 엄청나게 차가운 얼음이나 공기가 나와야 되거든. 가비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열량을 넣었으면 따뜻한 기체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QH분의 W는 W분 각 1이 불가능합니다. 됐죠? 혹시 압력이 다니 성비는 압력이 다니 알아? P 부피의 단위 알아? 혹시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자, 우리 외워야 돼요. 압력과 부피. 압력. 부피. 압력을 영어로 P. 부피는 V. 단위. 파스칼. 미터. 세제곱. 파스칼은 1파스칼은 1뉴턴/m 제곱. 알았죠? 외워놔야 돼요. 음. 104쪽 연구기관. 이제 103쪽은 끝나버렸으니 104쪽으로 가보자. 연구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종 연구기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열기관이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니 이런 건 불가능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불가능하다. 알았죠? 계속도는 수차나 계속도 회전판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종 연구기관. 자,
열기관이 방출한 낮은 온도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말하는데 에너지 흐르는 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쓸모없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방향성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자, 이점 연구기관 가보자. 바닷물을 빨아들인다. 뜨거운 증기로 엔진 가동을 한다. 그래서 바닷물에 열을 뺏어서 엔진을 작동한다. 그 다음에 차가운 바닷물이 나온다. 근데 차가운 바닷물이 몇 도씨로 나오면 0켈빈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알았죠?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 바닷물이 한 10도씨로 들어올 건데 기관을 돌리고 마이너스 50도씨로 나오면은 가능한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건 그래서 제작할 수 없다. 됐습니다. 숙제로 105, 106, 107, 108쪽 숙제로 해보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질문 궁금하니? 뭐 질문 없니? 선비랑 없어요. 그래.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가자. 후회는 없는 거야. 숙제 잘 해오고 우리는 이제 자기와 전기와 자기로 가자. 122쪽 전기전기. 자, 전기력 봐보자. 원자, 부적. 원자의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전기적 성질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이랑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화량이 같더라. 뭐 예를 들어 플러스 8번이면 마이너스도 8개 있다. 알았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건 중성이다. 전기력 전하를 띈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자, 만약 여기 플러스 Q 여기가 플러스 Q면은 둘 사이 거리 R일 때 그때 전기력은 같은 극이니까 얘가 얘를 밀잖아. 그렇지? 얘도 얘를 밀고 얘를 여러분층에서는 F1이라고 하면 얘를 F2라고 할게. 그러면은 선비나 F1과 F2는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미니까 서로 F1과 F2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야. 알았지? 그래서 이때 전기력 F는 K R제곱분의 Q1, Q2 씁니다. Q1, Q2 성비랑 근데 이거 절대값이야. 왜요? 여기서는 이 전기력의 크기만 따져. 크기. 그래서 여기 음전하면 마이너스 넣는 개념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오른쪽이면은 오른쪽이 플러스로 했잖아. 플러스 F고 왼쪽이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F가 돼. F 크기는 절대값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AC를 한번 해보자. AC. 자, 여기가 플러스 1쿨롱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쿨롱이 있어. 둘 사이 거리가 R이야. 이때 전기력 F가 R 제곱분의 K 1쿨롱 곱하기 2쿨롱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기력은 어떻게 돼? K R 제곱분의 2C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KR 제곱분의 2쿨롱의 제곱이고 얘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KR 제곱분의 2쿨롱의 제곱. 됐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결정해. 됐죠? 적었죠? 혹시 노트 정리할 거 없으신 분? 있지 성빈아. 예. 자, 쿨롱의 법칙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한번 자 여기가 플러스 1쿨롱 여기가 플러스 2쿨롱 여기는 마이너스 1쿨롱인데 그때 지금을 A,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하고 여기다가 거리를 R이라고 하자. 알았지? 그러면 이제 서로 힘을 밀거나 당길 거란 말이야. 둘은 어때? 서로 밀지? 밀지. 그래서 F, A, B, A랑 B가 미는 거 F, A, B. 그 다음에 A랑 C는 어때? 서로 당기지? F, A, C. 예, F, A, C. 그 다음에 B랑 C는 어떻게 되냐? B랑 C는 어떻게 돼? B랑 C는 서로 당기지? F, B, C, F, B, C. 됐지? 그러면 자 힘이 A랑 B 관계, A랑 C 관계, B랑 C 관계. 오케이? 이 힘의 합을 구하래. 힘의 합을. 그러면 먼저 F, A, B는 얼마야? 둘 사이 거리 R 제곱분의 K 1쿨롱, 1쿨롱. 혹시 쿨롱이 뭔지 알아, 성빈아? 사람이요. 맞아. 1쿨롱이 근데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전하를 1쿨롱이라고 하는데 외워야겠지. 알았죠? 그래서 FAB는 R제곱분의 1쿨롱 곱하기 6쿨롱이고 AB가 왼쪽으로 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C는 FAC는 여기 때까지 거리가 2R의 제곱분의 K 이거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됐지? 자, 이 친구 B를 봐보자. 그럼 B는 FAB는 절대값이 서로 어때야 돼? 이거랑 각 돼야 돼. R제곱분의 1쿨롱 곱하기 2쿨롱이고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는 무슨 근? 플러스. 자, 그러면 BC, FBC는
여기서까지 R제곱 분의 K K 쓸게. A, B를 곱하면 얼마야? 2플러스 곱하기 1플러스이고 둘 다 오른쪽이니까 둘 다 플러스. 그래서 요 둘을 빼야겠지? 요 둘을 빼고 얘들은 어때야 돼? 방이 똑같으니까 더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F, B, C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PC R제곱 분의 K 2플러스 곱하기 1플러스이고 알았지? BC는 왼쪽으로 가니까 부호가 빼줘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FAC는 AC가 어떻게 돼? 저기 막 ER의 제곱 분의 K 1플러스 곱하기 1플러스 1플러스 곱하기 1플러스 그지? 어휴 맞지? 그러면 AC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됐지? 알았죠?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 더하면 되고 부호가 오른쪽이면 더하면 되고 부호가 반대면 서로 빼야겠지 그지? 그러면 성비랑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크지? 예. 그러면은 얘가 더 크지? 4분의 1 얘는 2 그렇지? 얘는 4분의 1이잖아 얘는 2잖아 얘가 더 크지? 그러면 4분의 1하고 2를 빼면 얼마야? 4분의 7? 그렇지? 4분의 7 곱하기 K R제곱 분의 쿨롱 제곱 그리고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선비다 크기가 아니고 뭐다?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고 뭐였어? 방향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가 말하는 건 뭐? 왼쪽 왼쪽 플러스가 말하는 거는 오른쪽 오른쪽 간단히 적어줘 네 FBC 저거 있잖아요. 저건데 마이너스랑 플러스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FBC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플러스 FAB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플러스 FAC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플러스 FBC 왼쪽으로 작용하면 마이너스 FAC 왼쪽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FBC는 왼쪽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근데 그게 왼쪽 제거하지 오른쪽 제거하지 같은 극이면 밀어 그렇지 AC가 같은 극이 서로 다른 극이니까 당겨 그렇지 BC는 서로 다른 극이니까 당겨 예. 몇 분? 30분 됐나? 20. 그거밖에 안 됐어. 성빈아 22분밖에 안 됐대. 또 쉬어요. 너 시험? 진도가 오늘 2가 나갔는데 3가까지 나가면 좀 보실까? 예. 숙제가 너무 많지. 하지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지. 3가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딱 3가 마지막서. 알았지? 이거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거 이상은 아니야. 근데 3가까지는 해보자. 연애야 미안. 새가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됐어. 이제 나가. 어쩌다가 오늘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버리게 됐어. 왜냐면 두 분이 안 계셔가지고 두 분이 지금 학교가 오늘 그 학교 정상 수업이지. 정상 수업. 그 방과후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자 전기장 해보자. 전기장. 전하를 띈 기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놓인 단위전화 왼쪽 봐보자. 단위전화를 플러스 1쿨럼으로 가정한대. 별표 쳐요. 전기장에서는 단위 전화를 플러스 1쿨럼으로 가정합니다. 원래 단위전하면 진짜 그냥 한 개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선 여기서는 너무 TMI니까 이렇게 가정한 거야. 그러면 성빈은 큰 대형 전화가 있는데 성빈은 이게 플러스 50쿨럼이네. 알았지?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알았지? 전기장은 단위 전화 한 개가 받는 전기력이거든.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 근데 한 개면은 너무 어렵다 보니 이거를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으로 바꿔놨거든. 일로 와보자. 일로. 자, 1쿨럼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외워야 되지만 실제 전기력 이거야. 그래서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알았지? 10유도 할 때는 좀 필요하거든. 1쿨럼이 6.25 곱하기 10에 18승계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한 개면은 몇 쿨럼이야? 6.25 곱하기 10에 18승분의 1쿨럼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건데 이거를 하면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1쿨럼으로 뭐 했다? 가정했다. 알았지? 가정. 그러면 플러스 5쿨럼 옆에 플러스 단위 전화를 두면은 플러스 단위 전화를 두면 플러스 길이 어떻게 돼? 밀어 당겨. 밀어요. 밀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단위 전화 두면 밀지. 여기다 단위 전화 두면 밀지. 단위 전화 여기다 두면 밀지.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성비나 마이너스 50쿨럼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 전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땡기지.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그렇게 안 어렵지? 책에 잘 나와 있어. 자, 이제 전기력과 전기장 부분인데 전기력과 전기장 부분. 여기로 와보자. 자, 여기가 지금 대형 뭐 20쿨럼짜리인데 여기에 점전화 1쿨럼이 있어. 알았지? 그러면 플러스 길은 어때? 밀어당겨. 밀어요. 밀어버리지. 이게 전기력이고. 자, 이제 전기장을 구해보래. 여기에 전기장을 구하래. 그러면 단위전을 두면은 플러스 길이 어떻게 돼? 밀어내지. 그랬을 때 전기장. 자,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20쿨럼이 있어. 점전화를 둬. 그러면은 전기력은 어디를 향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니까 전기력이 뭐 같냐? 같네. 아닌데? 다른 때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다가 점전화를 두면 뭐야? 어떻게 같아? 왜 다 같은 케이스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오케이. 뭐야? 보자. 이번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전을 줄게.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라고 하자. 알았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 전기력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지. 그렇지? 자, 이번에 여기서 전기장을 구하래. 전기장을 구하려면 플러스를 둬야 되거든. 그러면 플러스 길이 어떻게 돼? 서로 밀어요. 밀어내지. 그래서 전기장이랑 이렇게 전기력이 다를 수도 있어.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왔어. 알았죠? 전기장과 전기력이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지만 여기에 전기장을 물어봤으면은 얘를 뭐로 봐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보고 플러스로 봤을 때 그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해. 거지같지. 그래서 전기장은 뭐라고? 단위 전화를 뭐로 보라고? 플러스 저렇게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뭐라고 보라고? 플러스로 가져가라고. 알았지? 그 표표 쳐줘. 전기장과 전기력이지. 여러분 밑에 저기 122쪽에 오른쪽 아래 보니까 마이너스 점전화 있는 거 보이지? 그거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마이너스 전화일 때도 전기장 물어봤을 때는 플러스 전화로 가져가라. 자, 그럼 이제 전기장을 구해볼 건데 명칭을 한번 여기까지 물어볼 거 없죠? 네.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전이차까지 다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이거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전이차가 끝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은 영어로 F를 쓰고 전기장을 영어로 E를 써. 알았지? 자, 그러면 보자. 플러스 5쿨롱이 있고 플러스 10쿨롱이 있어. 요 둘 사이 거리가 R이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지금 A, B라고 하면 A의 전기장을 구하래. A의 전기장 구하래. 그러면 먼저 A의 전기력은 얼마예요? 플러스 길이 어때? 서로 밀어버리자, 그지? 그래서 이 친구의 크기는 절대값 R 제곱분의 K 5쿨롱 곱하기 10쿨롱, 그지? 맞지? 절대값이고. 근데 이제 얘가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절대값 벗기고 플러스 붙일 거야, 마이너스 붙일 거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일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의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쿨롱일 때 이건데 지금 5쿨롱일 때 전기력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R제곱분의 5쿨롱 곱하기 10쿨롱인데 그러면 1쿨롱일 때의 전기력은 어떻게 돼? 5배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K R제곱분의 사실 이거 점전을 하나 해야 돼. 알았지? 이게 전기가 점점 한 개면은 몇 배 작아졌어? 5쿨롱 곱하기 10쿨롱 얼마? 5쿨롱 분의 1 작아졌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전기는 한 개인데 책에서 1쿨롱이라고 했어. 왜냐면 한 개라고 하면 애들이 더 어려워하니까. 알았지? 한 개면은 5쿨롱 배면 5배 작아져야 되잖아. 여기서. 그렇지? 5쿨롱 배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약분돼 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10쿨롱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K F는 K R 제곱분의 Q1 Q2인데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Q2. 알았지? Q1의 전기장은 자기 반대거 Q2가 돼. 됐냐, 흥민아? 방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장. 이게 지금 전기장. 전기장이 전기가 뭐라고? 단위전화 한 개당 전기력. 알았지? 5쿨롱의 전기력이 이렇게 됐잖아. 5쿨롱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건데 한 개는 몇 배 작아져야 돼? 얘보다 5쿨롱 배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5쿨롱 배를 작아지려고 하니까 나눴어. 약분돼 버려. 이렇게 나와. 이게 그럼 저거예요? EQ1? EQ1? EQ1. EQ1. EQ1이 뭔 뜻이야? 전기장. 누구의 전기장? Q1의 전기장.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빡세지? 정리를 잘해주라 얘들아. 정리를 잘해줘 이거.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너무 많이 나가고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몇 분인지 연우야 연우야 시계 한번 봐줘 34분. 택도 없는데 전기차까지만 하고 그냥 오늘 끝내고 오늘 끝 마무리하자 그냥 알았지? 전기차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할게 오른쪽에 123쪽에 전기장 세기까지 다 해버렸어 지금 다 해버렸거든 그래서 가볼까 전기장 2는 F 나누기 Q 여기 F 나누기 Q 맞지? 곱하기 Q분의 1해도 똑같지? F 나누기 Q 그 다음에 얘는 K R 제곱분의 Q 맞지? 그 대신 이 Q는 누구 거? 자기 거 아니고 상대방 거 그렇지? 이 원이면 얘는 이 투 거 Q 투 거 첫 번, 1번 전하량의 전기장은 몇 건? 알았죠? A 거 전기장을 물어봤으면 A 거 전기장을 물어보면은 B 거가 들어가요. 됐지? 잘 정리해주고 전위와 전이차 잘 정리해줘. 다 정리했는가? 자, 그럼 다 치우자. 다 치우자. 어려웠네. 이 포리하겠어. 약속할까 전 2차 하고 끝이다. 전 2차 하기 전에 여기 봐보자. 전 2차 하기 전에 먼저 전기 에너지를 두 개를 알아놓자. 전기 에너지 힘 곱하기 전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전기 에너지면 운동했어 안 했어 아직? 운동 안 했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1V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하량. 그래서 외워야 돼요. 1줄은 1뉴턴 곱하기 1m, 1V 곱하기 1쿨럼. 외우십시오. 저거는 외우세요. 이 친구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여기서까지가 H네. 그래서 H까지 떨어질 수 있지? 운동했어 안 했어 아직?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오른쪽 그림 봐보자. 오른쪽 그림. 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그러면 선비나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 놔두면 곧 있으면 어디로 가? 아래로 갈 수 있지? 그러지.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 여기서까지를 책에서 D래. 그래서 이 친구 흰 곱하기 D가 되겠다. 흰 곱하기 건. 맞지? 근데 책에 보니까 전기장이 나왔어. 여기가 전기장이 2래. 그러면 EF 어때? 아까 어떻게 했냐면 F분의 Q가 2였거든. 그지? 전기장은 전하를 나눠서 힘으로 전하를 나눴거든. 그지? 그럼 F는 어떻게 돼? F는 EQ지? EQ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EQD다. 알았지? 그럼 얘가 뭔데? 얘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이해됐어? 흰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낙하할 수 있는 거리니까. 알았죠? 여러 책에 보세요. 자,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자 여기서 외울 거 있습니다. 자 균일한 전기장 내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D만큼 옮겼을 때 한 일. 그러니까 얘를 위로 올렸을 때 한 일은 이거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얘를 이렇게 올리면서 한 일은 어떻게 된다고? EQD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멈춰 있어. 이 친구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이 친구 위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발을 떨어지지. 이 친구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EQD. 알았죠? 자, 그래서 EQD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준 일만큼 전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더라. 자, 그래서 전하력인 Q인 전하를 기준적으로 더 어떤 위치까지 옮기는데 한 일. 그러면 한 일 W는 뭐다? EQD야, EQD. 이 친구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위치 에너지 얼마가 된다고? 그건 EQD다. 알았죠? 자, 이제 전이차 두 전기장 내에 두 점 사이의 전압의 차이를 전이차라고 한다. 그래서 거부적인 삼각형 V가 전이차다. 별거 아니야, 전이차.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Q분의 W 봐보자. Q분의 W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A래. 그러면 전 위를 보자. 전 위를 보면은 점전하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지? 아니 전기장을 먼저 보자. 전기장. 전기장을 보면 점전하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지? 전기장이 어디가 커? 전기장이 어디가 커? 전기장이 A, B 중에서 전기장이 전기력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전기력이 누가 더 커? 가까운 애가 커? 멀리 있는 애가 커? 가까운 애가 전기력이 더 크지. 그래서 전기장도 가까운 애가 더 커.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은 전기장이 증가해 감소해? A에서 B로 가면 전기장이 증가하겠지, 그렇지? B에서 A로 가면 어떻게 돼? 전기장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지. 그렇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의 에너지 전 위는 A가 커 B가 커냐? 이 친구의 에너지 전기력이랑 전기 에너지가 비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 2는 누가 더 크냐면 B가 더 크겠지? 알았지? 그러면 전위 전위가 전압이야. 그렇지 전압. 전기장은 힘하고 관련 있지? 그럼 얘네들의 관계식 적어보자. 관계식 어떻게 적어야 될까? 전기력 뉴턴 곱하기 미터는 전압 볼트 곱하기 플럼이다. 알았지? 그러면 전기력과 전압에 대한 식을 썼지? 그러면 전기장과 이번에 전압에 대한 식을 써보자. 볼트 곱하기 플럼. 전기장은 어떻게 돼? 전기장은 전기력을 뭐로 나눴어? 전기장은 전기력을 뭐로 나눴어? Q로 나눴지. 그렇지? 그러면 2가 쿨럼분의 뉴턴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쿨럼 곱하기 미터 하면은 볼트 곱하기 쿨럼이다. 이해됐어? 약분 뉴턴 곱하기 미터 줄 볼트 곱하기 쿨럼 줄. 그래서 전기장 2 전하랑 Q 이동거리 D는 볼트 곱하기 전하랑 Q. 알았죠? 자 이거 다 중요하니까 써서 외워야 됩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 위에 뉴턴 곱하기 미터랑 아래 뉴턴 곱하기 미터는 뭘까? 움직인 거리면 실제로 물리적인 걸 표출했어 안 했어? 움직여버리면 표출했지. 그럼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이거는 에너지일까 일일까? 일이야. 성빈아 움직일 수 있는 거리면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지금? 움직였어요. 움직여버렸지. 그러면 이건 일이야 에너지야? 에너지. 잘했어. 맞죠? 됐지? 자 그래서 가보자. 만약에 B를 A로 올렸어. 알았지? 이 사이거리가 D야. 그러면 B를 A로 올리면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지금? 움직여버렸지. 여기서 때까지 H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위치 에너지. A의 위치 에너지. 얘네들의 전기장을 E라고 하고 A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E, Q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여기까지. D 플러스 H 잘했어. B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 성비랑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 위치 에너지 EQ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어 지금? DA. 미안하다 잘못 쓴 것 같다. 미안 잘못 쓴 것 같다. 얘들의 인계점 거리를 x라고 하냐. x까지 거리 x 인계점. 미안해. 왜냐면 얘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미안. 내가 잘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 얼마큼 떨어질 수 있어? x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단계니까. 그럼 B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B 플러스 x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A랑 B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A랑 B의 에너지 차이는 EQ, B. 됐지? 자, 그래서 책으로 가보자. 전이차, 전기장 내의 두 점 사이의 전이 차이. 그래서 전이 차이니까 볼트 차이. 그래서 B 볼트 빼기 VA 볼트. 지금 보니까 에너지는 A가 더 커, B가 더 커. A 공간에 있을 때가 더 커, B 공간에 있을 때가 더 커.
B 공간에 있을 때가 더 크지. 왜냐면 B 공간에 있을 때가 뭐가 더 커서 그래? 에너지. 에너지가 더 크냐고 물어봐서 에너지랑 대답하면 안 될까요? 청력이 더 커. 알았지? B쪽이 뭐가 더 크다고? 지금 청력이 더 커. 청력이 더 큰 게 에너지가 더 크잖아. 자, 그래서 B에서 A를 빼야 돼. 알았지? A에서 B를 빼면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왜냐면 B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전압, 한일. 자, 한일은 사실은 볼트 곱하기 쿨롱이거든. 알았지? 이거는 쿨롱은 고전압,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이 있지. 저 전압. 이렇게 되겠지.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고 얘도 숙제. 얘는 126쪽까지만 해와. 126쪽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하자. 숙제해야 될까?